빚을 내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두 사람이 왔다 갔다 비행기사 있지, 치료비 있지, 여기서 또 묵어야지. 그래서 빚 내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말이 없는 사람이 6천 불은 큰 돈입니다. 그거 갚으려면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쉽게 벌어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지. 효정이도 그걸 알고 마지막 희망을 들고 왔는데 만약에 안 되면 또 어떨까 하는 그런 걸 걱정이 있었겠죠. 만약에 왔다면 내가 전화를 해주려고 했어요. 전화로, 그래서 내가 전화로도 할 수 있는데 하고도 안 되면 또 한 번 더 와야 한다.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해요? 더 와야지. 어쨌든 그렇게 약속하고 갔는데 지금까지 벌써 5, 6개월 지났다고, 6개월쯤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엄마한테도 딸한테도 카톡도 전화도 한 통도 없는 걸 보면 내가 역으로 또 왔습니다. 내가 전화를 해서 어떠냐고 생각하면 기억이 또 되살아날 수 있으니까 원래 기억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잠재우시게 되면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썩을 때까지는. 근데 왜 지워졌다고 하냐? 그걸 내가 다시는 기억이 나지 않도록 마냥 보재기 같은 걸 쌓아놨거든. 불활성화 시킨다고 그래요. 활성화되는 것을 불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게. 생각나지 못하도록 암시를 걸어놨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내 목소리로 기억나냐? 라고 하면 그것이 풀려버리면, 암시 그런 게 풀려버리면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나도 연락 않는 이유가 잘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최면을 거는 사람이 풀 수 있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은 못 풀어요. 내 목소리를 내가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어. 푸는 것도 간단해. 한마디면 풀어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못 풀어. 근데 내가 목소리로 내가 전화한다는 것이 나도 힘들어서 나는 기다리고만 있는 건데 지금까지 안 온 걸 보면 성공적으로 됐구나. 이 치료도 필요구나. 예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워싱턴에서 와서 2번 치료받고 왔는데 그분도 참 이 학생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26살에 미국하고 결혼해서 결국 여기 와 살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억이, 그러니까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잘 돌봐주지 않고 할머니도 원래는 할머니가 잘 해야 되는데 잠깐 그렇고 그 기억을 한번 상담을 얘기해 보라니까 보통 상담 한 30분 정도 얘기를 주고 받는 건데 1시간 이상을 얘기하는데 끝이 없어. 그 얘기를 쭉 7살 때부터 하는 것이 막 끝이 없어.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한 일도 없고 자기 얘기니까 이왕 한번 꺼내니까 나오는데 쭉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7살 때부터 학대받기 시작해서 그분 얘기대로 어떻게 컸는데 고등학교 때는 할 수 없어서 이제 집을 나와서 그래도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술집에서 일을 했대요. 거기서 일어난 일들,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서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것들. 언제는 어떤 언니 집에서 도와준 언니 집에서 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그리고 있더라는 덮쳤다는 그런 얘기까지 이제 막 하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25년 그냥 결혼하기 이전까지 올 라이프가 전부 그런 거예요. 도저히 그냥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장하다고. 그 사람은 다 없애고 싶은 거야 이게. 근데 26년을 어떻게 다 없애요? 2년은 내가 없애봤는데 26년을 없애면 전반부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어떻게 존재 뿌리가 어디가 있어?
참 힘들어서 2번을 치료받고는 우선 막 지우는 방법이 먼저 번에 여기서 이제 지난 학기에 지우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우리 시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에 보자기를 갖고 다녔어요. 큰 책복 보자기에다가 책도 싸서 짬매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하나는 짬매고 나머지는 긴 끈을 어깨에 해서 묶어가지고 그래 다녔어요. 가방이라는 게 없었어 그때는. 여러분 보자기란 소리 잘 모르죠? 네모진 보자기 거기다 그래서 책보라고 하는 소리가 책 보자기, 책을 싼 보자기 그게 책보입니다. 그래 다니다가 가방 나오는 것이 우리 초등학교 후반에 나오기 시작해서 중학교 때는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속에 그 들고 다니는 가방 속에 책을 엄청나게 막 들으려고 보니까 무거우니까 막 어떤 사람은 지금도 한 60, 70대 보면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가방을 한 손으로만 들고 다녀서 지금도 쳐다보면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도가 뭐냐면 오른손에만 들지 말고 왼손에 들었다 오른손에 들었다 하라고. 그런데 버릇이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짊어지는 가방이 그래서 나왔어요. 체형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게 그 가방이고 지금은 대부분 어른이나 어른이나 그거 하잖아요. 또 이런 가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해서 어깨 매도록 하고 이것도 한쪽만 매면 안 돼요. 이쪽 맸다가 이쪽 맸다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깨가 틀어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런 가방조차도 생긴 지가 몇십 년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보통 어깨 양쪽 메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가방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먼저 번에 여러분 질문 안 해서 그런데 내가 쓴 책에 기억을 지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자기에 싸서 버리는 법, 또 하나는 주머니에 싸서 버리는 법, 2가지를 냈어요. 근데 그 보자기 주머니를 아는 사람이 지금 60대 이상 50대 이상 사람은 그 말을 하면 알아들어. 보자기는 50대도 잘 못 알아들어. 70대 이런 사람이나 보자기 알아들어. 그래서 이게 책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요새 치료할 때는 보자기, 주머니 그런 거 잘합니다. 주머니는 내 쓰죠. 큰 주머니를 줄 테니까 넣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바꾸려고 그래요. 요새는 어떻게 바꾸냐면 TV에다가 책상을 하고 나타나고 아니면은 최면 속에서 굴착기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라고 그래요. 깊이 파서 딱 거기다 놓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 발라버리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 30, 40대 치료할 때는 그렇게 하면 빨리 돼요. 알아들어. 책 보고 어떻고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것도 치료 방법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책도 먼저 번에 그렇게 이 책이 돼 있는 내가 쓴 원래 한 20년 전부터 요새는 그냥 포크레인하고 TV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단원으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치유 기술에서 능력과 창조력 증진이라고 해서 단원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일종의 병이 이것이 안 되면 병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능력을 어떻게 하면 증진하느냐 창조력을 어떻게 증진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공과도 관계 있고 우리 일생의 그 어떤 소원일까요? 그런 걸 이루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자존심 문제,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거.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118페이지 성공을 위한 프로그래밍.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은 좀 잘 들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위한 프로그래밍. 누구나 성공하고 다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 잠재의식은 간절할 때 나오니까 간절할 때는 잠재의식이 튀면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할 때. 나는 정말로 성공하고 싶어. 간절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잠재의식이 발동하고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그걸 어떤 걸 이미지를 말하자면 해줘야 돼. 그냥 나는 크게 성공하고 싶어. 이거하고는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구체적으로 모든 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 있듯이 성공을 위한 동기 유발 유도가 세 가지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줍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태도. 이걸 위해서 어떻게 암시해 주냐면 최면 속에서 당신은 그 굵은 글씨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따라해도 좋고 약간 문장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당신이라고 일본 썼는데 선생님이라든지 나는 사모님이라든지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선생님 목표에 도달하려는 것과 스스로 원하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데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을 하세요. 선생님은 과거의 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신 있고 만족스럽습니다. 선생님은 중심적인 인물이 된 느낌이고 강한 힘을 느낍니다. 이건 문장을 썼을 때 이러는 거고 말로 해서는 더 쉽게 해도 돼요. 맞아요. 선생님이 주인공입니다. 중심적 인물이라는 것은 맞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 주연이 나야. 와이프는 조연이야. 내 인생은 아무렇게나 돼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미국에 와서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한번 없습니까? 깊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살아가는 태도라든가 불만 같은 것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해서 나는 미국 20년 전에 왔는데 가정적인 그 불화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좋은 거 다 있는데 누구나 돈 씀씀이에 관해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예를 들면 밍크 조끼가 사고 싶어서 하나 샀어요. 백화점에서. 20년 훨씬 전 일이면 그때 한 200만 원씩 샀을 거야. 200만 원이면 내 한 달 봉급이었습니다. 아니 그때 봉급 200만 원 못 됐지. 한 50만 원 됐나?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년 할부로 샀으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갚아야지. 그때 한 5, 60만 원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갚아나가. 그것까지도 샀어. 힘들지만 그걸 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나. 그런데 또 그걸 입고 싶은 사람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1년 후에 또 다른 걸 사겠다. 그것까지도 용인할 수 있는데 2달쯤 지나면 같은 비슷한 걸 또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사채를 쓰게 되고. 여러분 사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채 안 써본 사람 몰라요. 영화도 보는데 지금 국회에서 사채도 요새 정부가 바뀌면서 막 규제해서 사채도 5%다 못 올린다고 막 규제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미국도 그래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사채는 이자가 상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정하면 되는 거야. 안 쓰면 되는 거지. 쓰면 많이 제도적인 은행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은행서 안 해주니까 이제 사채 쓰는 거예요. 사채를 준 사람들은 은행에서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빚을 꿔주기 때문에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빌려줘요. 빌려주는 것은 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빌려줘. 말하자면 받는 방법에는 그 방법의 고와 뭐 이런 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이든 가족이든 어떤 사람을 납치에다가 간도 띄고 콩팥도 띄고, 근데 그걸로 콩팥 떼간 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자로 떼가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송재호라는 탤런트 아십니까? 송재호라는 탤런트가 지금 뭐 리타이 했나? 리타이란 게 없으니까 한 70 됐을 거예요. 그분이 한 10년 전에 참 사채 때문에 또 문제가 있을 적에, 지금 사채 때문에 문제 있잖아요. 있을 적에 그분이 어떤 얘기 했냐면, 내가 30년 전에 2천만 원을 빌려 쓰고 30년 동안 갚고도 사정해서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배우고 뭐 탤런트 하면서 번 돈 다 준 거예요. 이자. 그리고 남는 거예요. 그것도 사정해서 그냥 더 이상 이제 얘기 않기로 그렇게 탕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거예요? 나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아, 마수에서 벗어난 거야. 이제 늙어가지고. 그렇게 무섭습니다. 요새 대학생들이 사채를 많이 써요. 모르고. 어쨌든, 뭐, 그런저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가정사가 이제 있긴 있지만은, 그런 어떤 라이프가 있어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치느냐. 아까 2번 치료받고 간 그 아주머니도 그 자체를 다 채워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서 나도 눈시울이 뜨겁고, 지금 나이가 한 40대쯤 됐나? 아들이 둘 있어요. 다 삽니다. 근데 옛날 그 기억 때문에 얼마나 기억을 확실히 오냐면 새록새록게 나는 거야. 나한테 1시간 동안을 쭉 얘기하고, 다 얘기 못해. 그것도 조금씩 얘기하는 것도 막 적나라하게. 그 소리를 듣고서 참 그 인생이,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로 장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몇 번 죽으려고 했대. 근데 죽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자루 뭐 보자기 얘기하다 이 소리 나왔습니다. 자루에다가 싸서 버렸습니다. 뭐 조금 버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막 포크레인으로 팠습니다. 근데 크게 파고 있는 거 다 버리라고. 내가 그 사람의 기억을 전부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때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 떠오르는 거 버리라고. 괴로운 그거 다 버리라고. 막 가득 차면은 또 흙으로 묻고 시멘트로 파고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있으면 또 파서 또 묻고 몇 번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본인은 뭐 이게 못 이기겠다고 그러면서도 기분은 상당히 좋아서 갔어요. 다 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또 와야 될 것 같으면 한 번 더 오라고 했고, 갑상선 저하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약이 있는데, 약이 이제 비싸니까 본인이 이제 해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이 별로 뭐 치료받는데도 별로인 것 같고 그러면 약초도 안 할 것입니다. 그죠? 약을 보내놓고도 카톡으로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그 치료를 받고서 상당히 본인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치료라는 게 좀 시간이 걸려야 되겠지만 일반 정신과 치료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치료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과에서 그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없애요? 구조적으로 뇌에서 뭐 어떤 도파민이 분비 안 되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 근데 분비 안 되는 걸 하게 할 수도 없어, 정신과에서는. 근데 우리는 분비가 되는 세포가 아예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분비라는 건 어떤 원인에서 분비할 수는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분비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당뇨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우리 마음 치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도록.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 던진 것이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신과 나오는 이야기 뭐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런 책들을 즐겨 읽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몇 대여섯 명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얘기하고 그래요. 이제 우리 그 모임에서는 먼저 번 내가 보여드렸죠. 우주인하고 대화하는 그 이야기, 그 사람들에서 해주는 소리, 이런 걸 실제로 듣고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걸 듣고 하는 게 취미가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이 또는 내가 이 세상에 올 적에, 여기는 3차원의 세계니까 5차원의 세계에서 여기 와서 우리는 60년을 살지만 5차원 세계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금방 지구에 살러 왔다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는 60년, 100년이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구의 생활을 자기가 다 말하자면 작품을 써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가 아내는 누가 되고 아들은 누가 되고 옆에 친구는 누가 되고 어느 때는 누가고 어떻게 연결하고 쭉 해서 일생을 살고 가는데, 그 작품을 쓸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건 지구에서 인생이야. 인생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을 하죠. 깨닫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해서 작품을 쓰고 그 주연은 나고 다른 사람 다 주연이에요. 여러분이 나와 만나서 이렇게 배우고 여러분 동료로 옆에 앉아있고 하는 것도 다 여러분이 쓴 각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나는 내 와이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고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인생을 내가 썼다. 내가 주연이고 와이프는 조연인데, 저렇게 하는 걸 보면 내가 작품을 그렇게 쓴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와이프는
내가 쓴 작품의 조연 역할을 100%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부탁해놓고 그걸 원망하면 어떻게 돼? 근데 지금은 왜 내가 이런 작품을 썼을까? 그것은요, 태어난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그걸 이루어야 가야지, 만약에 이루지 못하고 가면 또 인생을 살아야 된대. 같은 인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그 갈등 속에서 보면 와이프하고 갈등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이에 막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원수가 돼서 그냥 돌아가게 되면 다음에 또 와서 해결할 때까지 그 삶을 또 살아야 돼. 그런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야,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내 작품이지만 이렇게 힘든데 이걸 내가 왜 또 살아? 똑같은 작품을 했는데 또 살아야 돼. 다음 작품은 좀 멜로로 잘 써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번 이 작품을 잘 마무리 지어야 돼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 마무리 지어야지.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인생에 사는 것이 괴롭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쓴 각본에 따라서 내가 주연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여러분 각각의 각본에서 주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원망해? 아버지를 원망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나의 몸을 만들어주신 분일 뿐이지 내 인생을 해준 분이 아닙니다. 내 부탁에 의해서 내가 살 집을 만들어주실 분들을 내가 마냥 부탁해서 그분들이 만들어줬을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내 인생 갖고는 다르니까. 내가 썼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그걸 헤쳐나가는 것은 내 스스로입니다. 만일에 어떤 작품을 썼든 간에 내 잠재의식을 가지고 훌륭하게 작품을 해낼 수 있도록 이제 잠재에게 부탁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태도,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 재구성, 즉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말로 해도 생각합니다. 달성하고 싶은 나 목표나 프로젝트를 상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있으면서 왜 여기 있습니까? 뭔가를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매듭을 풀어나가는데 여기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걸 그냥 돼가는 대로 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됩니다. 생각은 목표, 그 목표를 여기에 살펴봅니다. 목표. 자신이 기타 작은 주변의 목표를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목표를 했을 적에 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렇게 제거를 하고 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목표의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썼지만 뭐라고 분명히 어떤 걸 하나를 예를 들어 쓸 수 없으니까 그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을 본다. 자신이 그 목표를 완성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다 분해해서 보고 결합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이게 다 한다. 상상으로 다 결합도 분해하고 결합도 하고 그래서 그걸 다 알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성공에 대한 기쁨. 나는 성공한 것을 여러분 생각 지금도 이게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쳐주고 참 당신은 잘났고 위대하다고 소리 질러주고 아내도 나를 칭찬해주고 우리 아들 딸도 나를 아빠 잘했다고 칭찬하고 하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막 이런 거죠. 성공을 만끽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장기한 선수가 역도를 할 적에 역도 실제로 연습하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상상하는 겁니다. 자, 무대에 올라가서 잡았다. 야, 트는 순간 들어올려. 야, 들어올렸어. 하나, 둘, 들어올렸다. 들어올리는 순간 그냥 앞에서 보는 관중 여러 선수들이 환호를 하고 칭찬하더라. 그걸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 훈련이야. 그러고 나서 실제로 해요. 근데 상상을 왜 하냐?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상상인지 실제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상상. 내가 오늘 비즈니스 하는데 작은 비즈니스 하는데 내가 누구 일을 시켜놓고 왔어. 한 사람을 내가 같이 쓰고 있더라도 뭐 상상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오늘 아침 만나서 오늘은 어떻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근데 느닷없이 실제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틀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딱 들어놓고 오늘 내가 얘기하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서 내가 오늘 지시를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얘기할 거다. 혹시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대답해야지. 또 얘는 특성에 따라서 내가 시켜도 잘 않는 경우도 있다든가 작은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이놈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연습하는 겁니다, 미리. 그래 다 하고 가서 회유를 해요. 그래야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적에 내 몸 말에서 적당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말하자면 상상 회의를 하지 않고 직접 회의에 닥치면 어떤 사람이 대답이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죠.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임마. 그러면 그게 대답이 안 되는 거죠. 네가 알아서 내가 나에게 좋도록 알아서 잘해달라는 거지만 그 사람은 그게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상 연습을 한 사람은 그래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상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은 우리는 상상은 꿈과 같은 거예요.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맞습니다. 꿈은 꿔야 됩니다. 상상은 꿈이거든요. 이 상상은 되지도 않는 뭐 엉뚱한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상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상. 여러분이 해나가는데 오늘 할 일을 뭐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는 구체적인 상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상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뇌에다가 명령을 하면 뇌는 그 상상을 최대한으로 이룰 수 있도록 내 몸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상상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몸 전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뇌는 실제하고 상상하고 구별할 수 없다고 그랬죠. 실제 역도 들어 올려서 근육이 발달하는 것이나 상상으로 들어 올려도 그 근육이 그만큼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굉장히 잘 이용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공부에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 그 특성을 잘 이용하면 우리 인생을 좀 더 쉽게 빠르게 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공을 만끽하는 겁니다. 항상 보면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걱정, 두려움. 근데 내가 성공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환호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하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성공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죠. 자, 119페이지 성공은 동기유발을 위한 암시 요령. 여기는 내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내가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해하고 성공하고 싶어요. 이거 하는데 이게 될까요? 헐적에 이걸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당신이 목표에 도달하여 원하는 대로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로 하면 이렇게 몇 초가 걸리지만 생각은 1초도 안 걸려요. 한 번만 읽어보면 여러분은 오늘 내가 뭐 하는데 어떤 일 방해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내 상상으로 내가 이렇게 할 때 방해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상상하는 거야 자유 아닙니까? 근데 엉뚱한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완벽한 하루를 상상합니다. 완벽한 하루라는 건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는 거 진짜로 해나갈 그걸 상상하는 거야. 그것도 잘 되는 상상, 나쁜 상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상상을 하면 안 돼. 안 되는 상상을 하면 상상이라는 건 뇌의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안 되는 상상하면 그쪽으로 우리 몸 전체 몸 구조나 행동이 그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는 이 뇌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기에 뇌에서 뭐 기억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지. 그리고 나의 명령에서 뇌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 명령을 내리는 신경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내 마음 명령을 시행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뇌에다 명령을 잘 내려야지.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야 뇌가 긍정적으로 작동하죠.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후에는 상당히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실제로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쭉 읽어보고요.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120페이지에도 내가 이제 7월 적에 얘기를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쭉 써놨어요. 여러분은 이걸 읽어보고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 보면 전부 긍정적으로 한다.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도전들이 나한테 온다. 도전이라는 건 내가 할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새로워진 에너지가 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상상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집중하고 과거 일에 대해서는 낡은 것은 없애고 새로 개발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에너지를 집중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성공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단락에 당신은 성공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것을 본다. 내가 얘기할 때는 당신이라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할 때는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한 모습을 내가 보고 내 상상하는 겁니다. 느끼고 웃을 수도 있죠. 혼자니까. 나는 성공했다. 그러면 난 마음이 깨끗하고 아주 좋다. 나는 지적이고 창조적이고 새로운 생각도 잘 나고 새로운 생각이 잘 난다고 내가 생각을 해야 실제로 새로운 생각이 잘 나요.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새로운 생각이 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너는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도 긍정적이면 플라세보라고 그러죠. 유약 효과라고 그러는데 100% 그 말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어떤 의사가 약이 없는데 이 병에 대해서는 약이 없어. 그런데 유명 의사가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밀가루나 설탕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알약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걸 플라세보라고 합니다. 그냥 밀가루요. 그냥 밀가루 하면 그냥 맛도 없으니까 일단 설탕도 만들고 해서 그냥 찍은 거예요. 그걸 주면서 새로 개발된 신약입니다.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좋아요. 그거 먹으면 진짜 증상이 사라져. 이게 그걸 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 증상이 그 약을 줘서 먹어 사라졌어. 근데 진짜 약을 줘도 그 증상이 사라져. 가짜 약, 이제 가짜 약이라고 하지만 그 위약입니다. 플라세보를 줘도 사라져. 이걸 뭘 의미합니까? 실제 약을 줘도 사라진다는 것은 실제고, 플라세보를 줘도 사라진다는 건 이게 실제 약이라고 굳게 100% 이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그 약이라고 하고 먹으면 그 약의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뇌에서 그게 작용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 또 겉으로 나는 안 될 거야. 노세보라고 합니다. 노세보. 이제 뭐라고 할까? 플라세보하고 반대인데 안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된다고 하는 플라세보보다 더 나빠요. 10배나 더 나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10배, 100배 더 나쁩니다. 더 빨리 작용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어디다 보면 답답기도 하고